자타공인 필라테스 러버인 제가 필라테스 센터를 닫는다고요? 놀라서 들어오셨죠? 근데 맞습니다. 제가 센터를 닫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3년간의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저만의 스터디, 저만의 연습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작게 잠실에 오픈을 하게 된 게 2015년이에요. 그곳에서 3년을 보내고 또 학동에 오픈을 하게 된 게 2018년이니까 이제 센터 운영만 해도 한 11년이 됐죠. 근데 곧 닫으려고 합니다. 언제 닫는지, 왜 닫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가볍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내 것을 좀 마음껏 풀어놓을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센터에서 그래도 굳건히 오랜 기간 지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좀 마음도 몸도 늘 가볍고 싶어요. 수업뿐만 아니라 워크숍으로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되게 숨가쁘게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진짜 열정적이고 즐거웠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나누는 기쁨이랑 필라테스로 연결되는 모든 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진짜 큰 행복이에요. 특히 워크숍 진행에 있어서는 좀 신념이 있었어요. 수천 시간을 워크숍이랑 세미나 그리고 대학원 수업 등등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왔고 현재도 듣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열기 위해서 막 주제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워크숍을 열지 말자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제가 워크숍을 생각하고 대하는 그냥 태도였거든요. 정말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정말 목 끝까지 차올라서 말할 수밖에 없는 주제, 그리고 그게 꼭 나여야만 하는 주제가 있을 때만 워크숍을 열자. 그렇게 온 몸이랑 마음을 다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은 나는 언제든지 그만하자. 사실 매 오픈 때마다 수백, 그래서 여태 수천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워크숍을 그만한다고 공지를 했을 때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었어요. 사실 그냥 수입을 위해서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아? 그걸 어떻게 포기해? 왜 포기해?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저라고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솔직히 안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전달해 드리면 되지. 뭘 굳이 앞으로 워크숍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공지까지 올리면서 그런 수입을 딱 포기하는 공지를 올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입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이상의 제 열정과 마음이 저는 항상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또 그래야만 하는 마음이 저한테 또 들어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또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려워요. 이번에 드릴 말씀도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랜 시간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자리가 나면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분들과 만나고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신규 모집을 한다거나 한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센터를 제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래오래 있을 것만 같았던 제 학동 자리를 이렇게 비워주고 떠나려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한데요. 근데 좀 더 가벼워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마음과 몸이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가벼워져야 그 다음 도전이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완벽히 뭐가 준비된 후에 안전하게 도전을 하고 옮겨간다기보다 훨훨 새롭게 날아오를 수 있을 때 다시 저를 내던지는? 그래서 이걸 결정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도 안정되는 것이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를 믿거든요. 늘 이렇게 했던 도전들이 저를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제가 배운 것들을 펼치고 제 스타일로 수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작은 센터를 오픈했을 때도
제 이름을 건 워크샵을 열었을 때도,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걸 또 갑자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했을 때도 되게 잘 나름 꾸려나갔어요. 그 후에는 아예 온라인으로 더 많은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죠. 또 장기간 7, 8주 동안 함께하는 주간 한림쌤도 진행을 했었고,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생길 때마다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회원님들하고 강사 회원님들하고 고르게 레슨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혼자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뭐 서류 작업도 하고 청소, 정리, 수업, 워크숍 이걸 다 진행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늘 확보되고 안정된 확실한 무언가보다는 제가 만들고 스스로 꾸려나가야만 하는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겨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진행할 때는 어떤 교육협회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되겠어?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주변에서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해야만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셨어요.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 뛰어난 사람이라서 라기보다 조금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워크숍을 열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심이 아마 통해서 처음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찾아주셨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신 것도 제가 막 강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홍보한다거나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제가 공부를 하고 나누고 싶은 것들을 블로그에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같은 궁금증을 가졌던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셔서 그렇게 자리를 잘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 나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성실하게 쌓아나가는 힘을 아주 굳게 믿고 있고요. 온라인 워크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많은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이뤄지지만 코로나 전까지 활발한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모두가 대면을 원하지, 누가 온라인으로 이 운동하는 수업을 듣고 그 값을 지불할까? 라고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그때 당장 오프라인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바로 온라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밤을 새가면서 진행 방법을 혼자 익히고 송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죠. 그래서 현장에 와서 하는 현장감을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10명 남짓한 수용 인원에서 온라인 워크숍을 하니까 뭐 900명, 1000명까지도 가능한 규모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온 시간들이 지금 떠오르네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추억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10년 전에 작은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큰 그룹 레슨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 센터에서 6대1 그리고 8대1까지도 그룹을 병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좀 그룹 레슨에서도 큰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센터를 오픈하고서도 시간당 3만 원 페이 받으면서 다른 곳에서 그룹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중요한 거는 오로지 돈이 아니라 저의 충만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해요. 당연하죠. 이건 일이니까. 근데 저한테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지도자 과정 통역도 병행을 했었거든요. 통역을 하면서 좀 더 깊게 우리 동작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IT 분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인성까지도 보게 되면서 늘 본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까 항상 더 겸손하고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차이과 통합대학의학원의 석사 과정도 마쳤고, 그러다 보니까 잠실에서의 3년이 또 그렇게 짧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제 내공을 확실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동으로 이전을 하자마자 많은 선생님들이랑 회원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수업, 워크숍뿐만 아니라 하고 싶던 스터디도 마음껏 했고요. 또 좋은 시퀀스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도 개설하게 됐고,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거나 이걸로 큰 돈을 벌지는 않았는데 저의 아카이브가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든든합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이 메시지 또한 이 유튜브가 있으니까 잘 전달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순탄했던 워크숍도 어느 날 나 그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수업도 반 이상 줄이겠다라고 하고, 뭐 물론 수업을 정리하는 데는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분들이 뭐 2회에서 1회로 줄여주시고 한 달에 한두 번을 이렇게 조율하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같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고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 우리 동네 필라테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저한테 스스로 만족한 운영을 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숨어있는 센터들을 같이 소개해주고 알려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기 위해서 서울과 지방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잘 소개해드려야지, 그리고 즐거운 대화를 나눠야지, 그렇게 힘이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거나 아니면 궁금증을 갖고 있던 센터 원장님들도 컨택을 해서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느끼고 배운 게 진짜 많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귀중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가벼워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래 고민하고 망설였는데 제가 한 번 더 날아오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곧 40을 앞두고 이렇게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필라테스랑은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겠지만 뭐든지 또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공간에서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1년, 정확하게는 11개월이 남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먼저부터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소중한 회원님들의 자립을 도와드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3-4달은 너무 저한테 부족하고 넉넉히 1년 정도를 두고 좀 마음과 몸을 준비를 시켜드리고 자립을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솔직해져 볼까요? 회원님들과 헤어지는 제 마음의 준비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부터 공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와 진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말로는 막 1년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벌써 헤어질 생각에. 그래서 겉으로는 회원님들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좀 말을 하고 사실 제가 헤어질 준비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전에 되게 유난스럽죠. 1년 전부터 공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회원님들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저만 모르게일 수도 있고 저와의 계획을 많이들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기에 오래 있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1년, 2년 또는 평생 봐야지 했던 회원님들도 되게 많이 계셨던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회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이랑은 내가 60, 70에도 뵙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해주신 회원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80대에도 선생님이 나 가르쳐줘야죠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급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내가 1년 후, 2년 후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상상을 하셨는데 제가 1년 후에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씩 하게 해주세요. 뭐 한 달에 더 몇 번 오게 해주세요.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최대한 수업 횟수를 늘려서 좀 조율을 하는 걸로 지금 스케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소중한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제가 대기도 잘 받지 못했어요. 자리가 잘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그분들과도 언젠가는 만나겠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1년 후에는 사라지니까 그럴 수 없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저와의 수업을 기다리셨거나 좀 궁금하셨던 분들 한 번쯤은 좀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님쌤이랑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저의 보금자리에서 내년 5월까지 만날 수 있거든요. 최대한 수업을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실 때 원하시는 요일이나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 운동시간 조금씩 쪼개서라도 좀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좀 원래 쉬는 휴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최대한 빼서 만나 뵈려고 하니까 우선 연락 주시면 제가 가능 여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던 센터를 혹시 그대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대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센터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파워 J이기 때문에 모든 게 빨리빨리 정해지고 계획이 되면 좋겠지만 센터 운영이라는 게 지금 내가 11개월 후에 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하다가 한 올해 말쯤에 공지를 올렸을 때 그때도 나는 좀 여기 이어서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나는 무조건 할 거야, 여기를 이어서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또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기구나 소도구 이런 것들은 판매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공지를 올렸을 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저처럼 파워제이 많이 없으시죠? 올해 말에 다시 공지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 발걸음은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필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이고 필라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감사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같이 기대해 주세요.